스님 공부하시는데 불쑥 찾아서 참 죄송합니다. 네, 스님의 그 이제 발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몇 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큰 스님이 묘간음사에 계실 때 찾아가셨다는데 그 처음 찾아가실 때 찾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회화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지금 복령사에 계시는 묘음선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님을 처음 봤지요. 그래서 저기 묘간음사에 근심 계시니까 갈 수 없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편은 이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왜 가야 하느냐 이런 또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6학년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간음사를 따라 같이 갔습니다. 스님 그 묘간음사에는 어느 분과 같이 가셨나요? 그 당시 이제 그 묘음스님께서 이제 간음사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막내 삼촌이 대학교 다니는 삼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삼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지요. 그 삼촌 전함은 어떻게 되시죠? 이근조. 예. 네, 그렇게 세 분이 가셨는데 예. 가셔서 큰 스님을 바로 뵀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그래 큰 스님은 안 나오시고 오늘 이상한 손님이 온다 하시면서 어디 가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이제 원래 큰 스님이 이제 근심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같이 갔다가 오셨나 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당에서 서서 인사하는 순간 저는 그때 이제 원래 큰 스님은 아주 뚱뚱하시고 이제 백년의 큰 스님 그냥 너무 다 떨어진 옷에다가 눈만 쏙 들어가고 저는 어느 분인지 그때는 처음이니까 저 분별로 이제 찾았지요. 마음속으로는 되게 어느 분이 이제 진짜 큰 스님인가 싶어 그 순간 가 이러시더라고. 가. 예. 그래서 저도 고집이 참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촌 손을 잡고 가자 하면서 돌아서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원래 큰 스님, 향각 스님께서 저를 붙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리니까 또 다시 방으로 그리 알레드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큰 스님께서 오늘은 뭐 손님이 오실 거다 하고 뒷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때 이제 우리가 도착하니까 원래 큰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오늘은 이상한 손님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원래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잡아와야지 이러시더라고. 그래 좀 우리가 기다리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눈이 크시고 막 옷도 다 떨어지신 분이 이제 백년하면 이제 큰 스님이라는 거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요. 그 하는 순간에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그 삼촌 손을 잡고 이제 가작하면서 돌아서는 순간에 또 그 큰 스님께서 원래 큰 스님께 저를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으로 제가 이상한 손님이 올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스님 생각으로 맛있겠지요. 그때가 이제 큰 스님하고 불필 스님하고 첫 대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큰 스님께서는 지금 온 소녀가 내 딸이다 하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시고 가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때는 저는 그 어떻게 스님이 생각하셔서 가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처음 보는 순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삼촌 손잡고 가작하면서 돌아서 버렸지요. 그럼 이제 한국 스님께 이제 다시 붙들려 가지고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그때가 아마 정월달이었습니다. 정월달이었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니까 맛있는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많이 꼬셨지요. 그래 이제 한국 스님께 자기 딸이라 그래요. 네. 자기 딸이라면서 막 꼬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야단 맞아가지고 저 가라는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큰 스님께서 다음에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러시더라고. 향곡 스님께서. 향곡 스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생각해서 나는 이제 어째서 사람이 죽으면 어때서 이제 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이제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때 말씀은 철신님보다 크게 되겠다 하시면서 웃으시더 저는 그때 생각은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 스님이 이제 저렇게 웃나 생각해서 조금 불쾌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이제 그 말에 대한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좀 절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나도 과거에 아마 스님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항상 의심이 컸습니다. 제가 그래 절에 와서 이제 공부를 이리 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선하는 과정에서 참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내가 어려서 생각하는 그 의문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참 먼 과거로부터 나는 스님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제가 살아온 그런 기억이 이제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한다는 건 사람을 이제 구제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게 아니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이란 이제 도대체 뭔가. 네. 그래 이제 그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참 원래 큰 스님께서도 그러면 네가 다음에 시집 가면은 이제 좋은 사람을 구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연구를 하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나는 그것이 아니고 어째서 사람이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절신님보다 다음에 크게 되겠다 하면서 그리 웃으시더라고요. 스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다음에 이제 천재토굴에 가서 이제 또 큰 스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서 뵀을 적에 큰 스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잘 안 갔습니다. 이제 안 가고 그때 이제 6.25 나가지고 제가 서울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45 때에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공부를 못 쉬게도 서울은 안 보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진주에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지요. 근데 제가 진주 사범학교를 안 들어갔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2학년 때 사범학교 2학년 때지요. 하도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님 계시니까 또 가자고 저를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 제가 갔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보고 참 못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제 마음속으로 참 잘 아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님 첫 말씀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저는 행복이면 단 줄 알았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행복에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버렸지요. 저는 바보가 아닌 이상 나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떤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참 부처님처럼 도를 끼쳐서 이제 생사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오용락은 이제 유한인데 일시적인 것인데, 이거는 참 일시적인 행복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때 이제 지금 저 생각으로는 이제 선답 같아요. 그래 몇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가지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뭐 수건법문 하고 또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걸망 10년 짊어진 종보다 낫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공부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때 생각을 제가 느낌이 이제 이것은 이제 무슨 이제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인갑다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럼 화두를 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타버렸습니다. 큰 스님께서. 예, 처음 이제 친근하면서 이제 탔지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학교를 안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 말씀을 드리니까 적은 일이라도 끝을 맺히지 않으면 큰 길도 끝을 맺을 수 없으니까 졸업을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음악 시간 같은 데 뒤에 다 앉아서 이제 참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교생 이제 지방 교생 때는 절에 가서 공부 좀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했지요.